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행튜브의 출란을 관리하는 농장입니다. 오늘은 3일 만에 물주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은 관수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물주기가 보통 요즘에 3일 만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물을 주는데 이렇게 신화가 잘 올라오고 있죠. 신화가 잘 올라옵니다. 신화가 4촉이 올라오네요. 4촉이 올라오고 뒤쪽에 조그만 게 하나 더 있네요. 신화가 많이 붙은 상태입니다. 이 4일 만에 물을 주는데 한 화분에 한 대여섯 촉 정도 될 때 신화가 붙으면 거의 뭐 두세 촉 정도는 신화가 붙습니다. 그런데 한 촉에 신화 하나가 붙을 경우에는 속도도 빠르고 좀 크게 붙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좀 신화가 크죠. 역시 신화가 촉수가 2촉이나 1촉 정도 될 때는 신화가 빨리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물 주면서 항상 난초의 상태를 관찰하셔야 됩니다. 까맣게 갈변하는 촉은 없는지 관찰하셔야 되고, 직전에 올려드렸던 구경썩은병에 대해서도 물을 주면서 관찰을 하셔야 되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치마잎이 지나치게 갈변이 심할 경우, 그리고 치마잎 바로 직전에 올라온 바로 그 잎의 상태가 그 상태의 지금 질병에 관련해서 상당히 빨리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보통 치마잎은 갈변이 될 수 있는데 치마 직전에 앞신화, 앞잎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다음에 잎 전체가 황화 현상은 없는지, 갈변되고는 있지 않은지, 이런 상태를 관찰하셔야 되고, 제가 영상을 전에도 올려드렸지만 건강한 신화는, 건강한 난초는 치마잎이 그렇게 신화철에는 쉽게 갈변되지 않습니다. 모촉은 갈변되지만 신화는 올라오는 과정에서 갈변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화가 갈변된다, 치마잎이 갈변된다, 색이 변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화를 관찰 잘 하셔야 돼요. 신화가 문제가 생기면 갈변이 되거나 노랗게 변합니다. 신화는 올라올 때 성장하는 과정에서 갈변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색이 변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색이 변하면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신화철에 신화의 상태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됩니다. 신화의 모습이 그 난초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신화를 잘 관찰하시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모촉은 갈변할 수 있습니다. 노대를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갈변할 수도 있죠. 모촉은 갈변할 수 있으나, 정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잎 전체가 노래지지 않는 경우, 갈변이 전체적으로 갈변되지 않는 경우는, 그래서 모촉의 치마잎이 갈변되는 경우는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신화가 갈변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신화철에는 집중해서 신화 관찰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즘에 이제 한두 촉 정도에서의 신화는 빨리 성장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한 4-5촉 정도 되는 신화는, 에서 올라오는 신화는 조금 속도가 느리다. 그 대신에 보통 한 촉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두세 촉이 올라오기 때문에
느릴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신화가 두 쪽에서는 빠르게 올라옵니다. 빠르게 올라오고 촉수가 여러 개일 경우에는 조금 늦게 여러 촉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세력을 나누기 때문에 나눠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신화의 치마입이 갈변되는 건 문제가 있는 거고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되고, 모촉의 갈변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도 모촉이라도 입이 4장 5장일 경우에 그 입이 전체적으로 4장 5장 전체적으로 기부가 노랗게 변한다거나 갈변이 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조치를 빨리 하셔야 되고, 신화 쪽에서는 갈변이 되면 문제가 있다, 색깔이 변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관찰하시면 됩니다. 신화는 절대로 올라올 때 정상적인 신화는 갈변되거나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보는 관점이고요. 이제 모촉은 이제 치마입은 즉 벌브를 감싸고 있는 작은 치마입은 갈변되지 않는데 입장 전체가 노랗게 변하거나 갈변이 되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조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주기는 난시로 한정에 따라서 뭐 이틀 만에 한 번, 또 3일 만에 한 번 줄 수 있습니다. 지금 30도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물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건 일경구화입니다. 일경구화, 단엽성 일경구화. 이것도 일경구화입니다. 복륜 일경구화. 찬보, 도산금, 옥령용 이런 것들도 구색을 맞춰서 키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소심계열을 주로 많이 키웁니다. 2예품 또 3예품 정도의 이제 번식을 위한 재배에 있는 난초들이 있고요. 세력에 따라서 이제 꽃을 피우면 전시에 출품을 하는 그런 과정의 재배 방법입니다. 햇빛을 좋아하는 난초들은 주로 이제 햇빛 쪽, 창가 쪽에 햇빛 쪽으로 놓고요. 햇빛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이제 탈색이 쉽게 될 수 있는 여배품 종류는 반그늘 쪽으로 옮겨서 자리 배치를 하면 좋습니다. 빛이 가장 좋은 비료라고 한 말씀 있죠. 빛이.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에 있어서는 통풍. 이게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배 기술과 방법이지요. 건강하게 키우는 방법은 통풍. 그 다음에 빛을 통한 관리,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 성분이 기본 축적될 수 있도록 햇빛을 좋아하는 품종, 여배품이라든지 화예품 중에서도요. 그 다음에 빛을 별로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아도 되는, 주면 안 되는 그런 무늬 종들, 이런 것들은 반그늘 쪽으로 옮겨주면 좋습니다. 빛과 통풍이 식물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빛과 통풍, 자연 상태에서 빛과 통풍, 이거는 기본적으로 잘 해주셔야 되고, 여름에는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낮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완전히 개폐를 하시고 빛만 가려주면 됩니다. 빛만 가려주면 되고요.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습성의 반그늘 식물이기 때문에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반그늘이 필요합니다. 100% 빛을 주게 되면 탈색이 됩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보면은 자생하는 산지에 가서 보면은 주로 명당 쪽에, 햇빛이 잘 드는 쪽에 난들이 자생하고 잘 크는데, 반그늘 쪽에 있는 난초들이 건강하게 잎도 잘 크고 있어요. 그러나 직사광선을 하루 종일 받는 완전히 노출된 산소 주변의 난초들은 거기서 씨앗이 떨어져서 생강근이 형성이 되고, 생강근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촉이 올라왔을 때 평생 걔는 시달리는 것입니다. 난초는 반그늘, 반습지생물이에요. 반습지생물. 빛도 필요하지만 그늘도 조금씩은 필요합니다. 보면은 이제 떡갈나무나 주로 이제 도토리나무죠. 그런 나무들이 종종 있고,
하늘 높은 떡갈나무 종종 있고, 그 다음에 소나무들이 중간중간에 또 이렇게 끼어 있는, 그래서 그늘을 주고 하는 상태에서 난들이 많이 자생합니다. 씨앗이 전체적으로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지요. 씨앗이 임의로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또는 동물들의 털깃을 통해서 이동이 되고 떨어지는데, 원치 않은 곳에 떨어진 그 씨앗은, 환경 조성이 좋지 않은 곳에 떨어진 씨앗은 살 수도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음지, 거의 7, 80% 정도 되는 음지에 떨어진 씨는 그 어떤 식물이라도 시달리고 생명에 큰 지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생제가 오면 출란도 잎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부엽토를 통해서 영양성분을 흡수를 해서 자라고 꽃을 피우는 겁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산에서 채취를 해서 인공적인 이런 배양장에서 난초를 키우게 되면 자연 상태와 똑같이 비슷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그 난초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엽토 속에서 거름을 흡수하고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을 하고 질소인산 카리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흡수를 하면서 건강하게 식물들이 자랍니다. 우리가 볼 때 자연 상태에서 우리가 대주를 만나면 그런 말을 하지요. 야, 사람보다 더 잘 키운다. 아무리 노하우가 있고 그리고 돈을 많이 들이고 정성을 다 들여도 자연이 키우는 것만큼 못하다 하는 말씀들을 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만, 그런데 이걸 더 잘 키우겠다, 번식을 많이 하겠다 해서 희소성 있는 가치가 있는 여배나 화해를 이렇게 채취를 해서 인위적인 공간에 또 그 가장 적정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난석이나 비료나 살균 살충을 통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생물에게는 물어봐서 답을 얻지 못했지만 성장 과정을 보고 번식하는 과정을 보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가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식이 잘 되고 그 좋은 품종을 계속 유지시켜 줄 수만 있다면 재배자의 노하우는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품종을 내난실에 입시하고 번식을 시키지 못하고 구입하거나 산채한 촉보다 더 뒤로 물러서는, 그래서 촉수나 그 다음에 장수나 이런 것들이 뒤로 가게 되면, 후진하게 되면, 발전하지 못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하면 이거는 재배의 잘못된 상식과 방법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걸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을 키우면서 그냥 취미로만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테크에 관련이 있고 돈의 그 가치가 있어서 주고받고 사고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난초를 사가지고 키우는 과정에서 신화를 받아보니 건강한 난초였는데 입장수가 구매한 난초보다 적다거나 그리고 잘 크지 못한다거나 할 경우에는 다시 한번 새롭게 방법을 모색해보고 환경과 그 다음에 재배의 방법을 다시 한번 재고해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실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물질적인 능력은 있는데 난초에 대한 관심도 있고 키워보고도 싶고 하지만 본인이 기본적인 재배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매한 곳에 위탁을 해서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주로 이제 지방보다는 도시 쪽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난개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때는
위탁하신 분이나 위탁 받으신 분들 판매해서 또 큰 수익을 올렸고 재미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안개가 약간 많이 침체된 상태에서 난초들의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구매는 싸게 할 수 있는데, 원하고 바라는 품종 키울 수 있는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쉽게 접근하지 않고 바라만 보고 있는 관망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고 싶은데, 그러나 기존에 이미 이게 조정이 되기 전에 하시던 분들은 주로 이제 공동배양장에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보통 이제 가격이 임대료가 전국적으로 약 5평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250만원 정도 합니다. 200에서 250 정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각상각 해가지고 손해보지 않고 득이 되려면 조금이라도 난초의 가격이 떨어지지 말고 이렇게 유지를 해서 난초를 팔고 난실비를 주고 관리를 하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난초를 아무리 비싼 난초라도 뭐 일부를 제외하고는 난실비를 할 수 있는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공동배양장에서 집으로 베란다로 가져가죠. 아니면은 난초 재배를 접습니다. 저희 지금 공동배양장에도 약 20여 분이 들어올 수 있는 칸이 있는데 일부 많이 나갔어요. 저는 그냥 제가 오랜 기간 난초를 접하고 키워왔기 때문에 1년의 비용을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취미로 이렇게 키웁니다. 키우고 혹간 이제 품종에 따라 번식이 되면 구매를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저가라도 이렇게 판매하면서 100% 충당은 다 못한다 하더라도 일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뭐 이제 젊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노후에 생각을 하고 취미삼아 그냥 키운다 하는 생각으로 무엇을 하든지 다 돈이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떤 취미를 해도 돈은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하게 소비가 심한 쪽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꽃을 보고 신화를 보면서 전시회를 통해서 또 많은 관련 있는 지인들을 만나고 또 이렇게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받는다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난초 식물을 키우려면, 수석이 아니고 식물을 키우려면 계절에 따라서 물 주기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위탁할 수가 없어요. 물 주는 거는 재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꼭 와야 되고 봐야 됩니다. 요즘에는 보통 2일 아니면 3일 만에 와서 봐야 돼요. 그래 물 주지 않으면 식물이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려식물이다. 그래 맞아요. 반려식물. 함께 삶을 통해서 같이 가는 같은 생명으로서 반려식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저런 얘기를 말씀드렸고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재배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간간히 식물들, 다양한 식물들을 많이는 못합니다. 난초가 주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우면서 재미도 보고 꽃도 봅니다. 꽃도 보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난실에도 난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꽃을 피우는 식물들 여배를 볼 수 있는 그런 풍란이라든지 석곡이라든지 이런 꽃에 관련된 난초들을 같이 키우실 줄로 압니다. 저도 이렇게 난실에서 12달 같이 함께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살균살충도 하면서 하니까 잘 크고 있어요. 왜냐하면 식물은 영하로 떨어지면 죽잖아요. 생명의 지장을 받기 때문에 영하로 떨어지지 않고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겨울에는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 좋지 않은 식물도 있어요. 그러나 잘 성장하고 크고 있다는 겁니다. 보통 이제 5도에서 7, 8도 떨어지기는 3도까지 이렇게 심할 때는 관리를 하고 영하는 떨어지지 않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